네, 2교시 수업으로요. 이제 아까 이제 룩업 테이블이라는 거를 좀 상세하게 좀 배워볼까요? 룩업 테이블 이용해서 이제 화소를 또 이제 관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룩업 테이블이 뭔지를 좀 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룩업 테이블이라는 게 존재하면 이 룩업 테이블을 거쳐서 요 입력 영상이 거쳐서 G라는 영상으로 나가는데 룩업 테이블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 좌표에 입력 영상이 만약에 100이면 룩업 테이블에 100번째에 있는 값이 만약에 8이다. 물론 8은 이렇게 뭐 뚱뚱맞은 값은 없겠지만 그러면 8이 여기에 저장된다는 뜻이에요. 룩업 테이블이 이제 뭘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룩업 테이블을 잘 활용하면 뭐 이진화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룩업 테이블의 값을 얘는 입력 영상 그 대신 이건 그레이여야겠죠. 그레이 영상 뭐 0부터 255의 값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 255의 값이 룩업 테이블에 들어왔을 때 룩업 테이블에 있는 그 번지수에 있는 값이 다시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려서 보면 얘를 이제 룩업 테이블이라는 거에다 넣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요거 요 두 개 만들어봤죠. 요거를 똑같이 테이블에다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게 룩업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고 이미지를 요 룩업 테이블에 넣고 돌리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야. 한번 같이 돌려봐. 이 또 누나라는 있죠. 누나라는 이미지 이제 영상처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영상이죠. 이거는 되게 오래되신 분이긴 한데 어쨌든 요거를 한번 같이 돌려보시면 요거는 재밌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재밌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드를 지우고 돌려보시면 짠, 네,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얘는 원본 데이터고요. 이제 이걸 흑백으로 이제 뽑은 거죠. 그냥 그레이 이미지로 이제 로드를 한 거고 원래 칼라 이미지였을 텐데 그리고 이제는 얘를 룩업 테이블을 통해서 뭐 어떤 그 저기 화소를 낮춘 거죠. 그 대비를 이제 칼라 그 화소라고 해야 되나 칼라 이거 뭐라 하죠? 아까 그림판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 여기로 활용해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16컬러나 이런 컬러로 변경한 거죠. 몇 컬러로 우리가 색을 숫자를 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32컬러를 의미하는 거를 표현한 거고 만약에 J 값을 128로 한다. 그러면 이제 돌려보면 딱 두 가지 값이네요. 두 가지 값만 존재를 하죠. 128이니까 아니면 얘를 64로 한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 값만 존재하겠죠. 색 자체가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흰색, 회색, 진한 회색 그렇게 되죠. 검은색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룩업 테이블에다가 내가 다시 PPT로 돌아와서 룩업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면 요걸로 이제 컬러가 매핑이 되는 거예요. 얘에 있는 값 하나가 여기 있는 컬러로 매핑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요것도 가능한 거죠. 제가 만들었던 우리가 만든 젯을 이용해서 이렇게 컬러를 만들어 놓고 매핑하는 코드에 대신 얘는 컬러다 보니까 그레이를 이렇게 잘 어떻게 그 이미지에다가 이제 잘 넣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룩업 테이블 활용해 가지고 코드예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이제 흑백 영상을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은 파란색, 밝은 부분은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돌려보셔도 되지만 제가 또 돌려드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위에서 만들어봤던 그 저거를 활용한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에러가 있었네요. 음,
여기에 import cv2 as cv라고 해야 되겠네요. 요 코드가 좀 들어가 있어야 되네. 요 코드가 여기 빠졌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거는 요 코드에다가 바로 제가 추가를 해 놓을게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해서 보시면 돌려보면 이제 그래도 이러고 있네요. 이미지를 로드를 못했네요.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PNG로 돼 있는데 이것도 바로 또 변경을 해놔야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제대로 된 코드로 PPT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PNG로 바꿔줘야 돼요. 제가 원래 이미지를 PNG인데 여기다 JPG인데 PNG로 돼 있어서 아마 에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보면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그래서 여기 지금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이거 코드를 안 돌려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바꿨고 여기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안 돌려봤으면 여러분들한테 안 되는 코드 들어가서 뭐가 문제냐고 계속 그런 얘기들 많이 듣고 이거 제가 추가해서 이제 변경해놨으니까요. 요거대로 해가지고 강의 자료는 제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컬러로 이미지를 이제 뭔 처리했냐면 컬러로 이미지를 받아요. 컬러로 이미지를 받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레이 영상으로 바꾸면 그레이 영상으로 바꾸는 거 하나로 있는데 그레이랑 B 이렇게 표현하죠. B, G, 는 R은 그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색깔 바꿀 때 그래서 요거를 얘는 이제 룩업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좀 컬러 RGB라는 값으로 얘는 들어가야겠죠. 얘는 제가 BGR이죠. BGR이라는 값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이제 이미지 자체는 이미지 이게 이제 채널이 이제 3개짜리가 필요한 거죠. 이 룩업 테이블에도 채널이 3개짜리가 필요해서 채널 3개짜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채널 3개짜리를 만들었는데 요 채널 3개짜리를 좀 강제적으로 그레이 값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사실 얘는 요 이미지 자체는 채널이 3개짜리죠. 요거는 제가 이제 타입을 눌러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셰프를 찍어보거나 하면은 타입이 3개짜리일 거예요. 그렇죠. 채널이 3개, 타입이 3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채널이 3개짜리를 이제 그레이처럼 만든 거죠. 그리고 얘는 거기에 이제 색을 입히면 이렇게 입힌 거죠. 전혀 좀 다른 원래 원본 이미지를 보시면 전혀 다른 그림이 된 거죠. 컬러랑은요. 그리고 이제 감마에 대한 건데 이제 감마 보정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모니터에서 이제 색상을 좀 밝게 하는 거.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어떤 어두운 게임 같은 거 제가 이제 뭐 그런 세다다 보니까 어두운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제 감마 보정을 많이 써요. 감마 보정에서 이제 밝게 해가지고 어두운 게임 이제 밝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감마 보정을 모니터에서 제공해 주다 보니까 감마 보정하는 방법을 요 룩업 테이블로 요런 식의 값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쉽게 감마 보정할 수 있겠죠. 요 계산을 한 화소당 요 계산을 다 해주게 되면 엄청 느릴 거예요. 엄청 느려지겠죠. 근데 미리 룩업 테이블에다가 딱 255개, 그쵸? 255개만 딱 계산해 놓고 싹 돌리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용도에 이제 활용할 때 또 사용한다는 거예요. 방금 요거 같은 경우도 여기도 사실은 요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룩업 테이블로 계산하고 여기 요 하나의 픽셀 하나를 계산하는데 요 계산식이 돌면 엄청 좀 느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복잡한 연산을 또 돌리면 더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룩업 테이블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레이 영상 기준으로 아니면 컬러 영상 기준으로. 그래서 얘는 이제 원본에 이제 네나가 나왔는데 어쨌든 원본 네나를 가지고 컬러 영상을 가지고
컬러 영상을 가지고 이제 감마 보정을 하는 거죠. 감마 보정에서 이제 여기 이제 값을 가지고 좀 변경해 보면서 감마 보정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시간이 좀 여유로우니까요. 그렇죠? 감마 보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면 감마 보정으로 값이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감마 보정 값 지금 보시면 PPT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높은 값 255의 값을 많이 들어가 있는 요렇게 하면 255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25면 어, 낮은 값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쵸? 얘는 룩업 테이블에 0번지에 또 뭐 거의 한 200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은 1이고요. 그래서 좀 여기 한 5 정도 되는 거 좀 어두운 색깔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한번 바꿔보면 여기다 5 넣어버리면 되죠. 5 넣고 돌리면 이런 어두운 레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를 바꿈으로써 코드의 속도가 되는 만약 요 연산 자체 지금 보면은 제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제곱이었나요? 루트였나요? 아 제곱이죠. 네, 그런 계산이 있다 보니까 요 계산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다 하려 그러면 어려우니까 요걸 이제 룩업 탭을 이용해 가지고 컬러 이미지를 받아와서 그 룩업 테이블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마 계산한 거죠. 그쵸? 그래서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수 단위로 계산할 때는 룩업 테이블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룩업 테이블에 대한 좀 개념적으로 좀 잘 알고 있으면 활용도가 높은데 그냥 룩업 테이블 쓰느니 내가 그냥 계산하겠다 이런 또 생각이 갑자기 룩업 테이블을 막 그렇게 크게 이제 생각이 안 나니까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영상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는 실제로 아까 제가 그냥 가짜로 만든 젯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젯이라는 그러니까 실제 요렇게 생긴 게 이제 젯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색상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풀이라든지 어디서 많이 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샘플적으로 보여주고 요걸 이용해서 이제 컬러 맵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코드는 되게 간단해요. 대신 이제 여기 이제 컬러 맵이라는 이제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요 젯이라는 거를 이제 넣는 건데 데이터를 한번 반전을 시켰어요. 왜냐면 이제 색깔이 이제 좀 안 나와가지고 이것도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재밌어 할 것 같아서 코드는 되게 간단해요. 그쵸? 간단하고 이제 얘는 이제 룩업 테이블은 아니고 이제 그 컬러 맵에서 이제 제공해 놓은 건데 이 컬러 맵을 입히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화려하죠? 우리가 실제로 인공위성 데이터 이제 해수면 온도를 측거나 아니면 다른 해수 높이라든지 수위라든지 이런 걸 이제 측정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로 표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되는 기법이고 이제 이렇게 어두운 색이 여기 좀 반전이 돼 있어요. 사실 어두운 색이 낮은 값이어서 온도가 낮은 게 아닐 텐데 여기 색상이 반전이 돼 있어 가지고 한번 아까 여기 지금 요 코드 반전하는 코드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한번 이미지를 사실 요게 좀 출력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건 굳이 뭐 이건 코드를 굳이 바꿀 필요 없는데 이렇게 돼 있겠죠. 원래는 물 온도는 근데 이게 좀 보기가 더 안 좋네요. 아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보는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어두운 색깔이 높은 온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남극지방이나 이런 쪽은 낮은 온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수라는 애로 출력하게 되면 낮은 값, 남극지방이나 북극지방은 이제 낮은 값으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름 같은 경우는 사실 구름은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을 때 이제 인공위성에서 이건 열화상 카메라를 찍는 거죠. 지구를 열화상 카메라 찍었을 때 구름은 되게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낮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 온도는 어떤 그런 규격을 통해서 색깔이 쭉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여서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좀 샘플 이미지를 위쪽에서 이제 봤을 텐데 이런 용도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이런 그레이 이미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바닷물 온도를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30도, 20도, 40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거예요. 40도도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20도, 30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를 이제 그, 그거에 맞게 이제 색상을 분배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0부터 255로 어떤 균등하게 이제 만들어주고 만약에 0부터 30도까지 온도를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다시 어떤 균등하게 이제 배분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255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제 조만간 이제 중간고사 있으니까요. 중간고사 같은 거 관련된 거는 공지를 하고요. 중간고사 이후나 아니면 이제 조만간 그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어쨌든 우리 실습 보드를 좀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게 그냥 인베디드 비전이다 보니까 그냥 영상 처리는 당연히 인베디드 비전은 그 영상에서 이제 카메라를 가져오는 것까지는 그대로 사용하되 거기서 이제 사용되는 기법들은 사실은 이제 PC나 이런 데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배울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실습을 통해서 이제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도 좀 유념하고 계시다가 중간고사 이후에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실습을 하든지 그리고 수업을 원래는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텀 프로젝트를 제공하게 되는데 아마 텀 프로젝트를 좀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텀 프로젝트 기간도 좀 짧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하여튼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나중에 계속 조율을 좀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또 너무 또 누군가한테 부담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이제 같이 간다라는 의미도 좀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